자, 오늘 또 주영남 교수를 모시고 돈 되는 내 집 마련 비법 시간인데요.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아유,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글쎄요, 참 예. 시간 빨라요. 자, 이 시간에는 주택을 분양받는 방법,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주택 공급 그 흐름이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요?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예, 예. 오늘 주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요. 예. 주택 공급이 되는 과정이 비교적 그래도 할만한데, 일단 그 시행사가 땅을 사잖아요. 그렇죠. 땅을 사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음. 네, 모델하우스를 짓고 먼저 이제 광고를 시작하죠, 분양 전에. 그렇죠. 그럼 이제 사업 주체, 즉 시행자 입장에서는 예. 처음에 이제 분양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분양 모집 공고를 하기 5일 전에 승인을 신청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시군구의 장이 승인 신청서를 받으면 5일 이내에는 일단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입주자 모집 승인이죠. 그렇죠. 입주자 모집 승인이죠.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소비자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신문에 공고가 나오죠. 뭐 어디 뭐 레미안 아파트 뭐 등등등. 그래서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되면 또 이제 5일 되면 5일 만일 1일 날 공고면 6일부터요.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청약 접수는 일단 3일 정도를 보통 많이 하는데요. 첫날은 특별 공급만 받아요. 특별 공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신혼부부라든가 노부모 분양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다자녀. 다자녀라든가 장애인 뭐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 공급은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 받아야 되고요. 평생에 한 번이거든요. 그렇죠. 생애 최초. 그렇죠. 이런 것도 한 번이죠. 네, 한 번밖에 안 되죠, 혜택이니까요. 다음으로 이제 이틀차, 3일차는 보통 이제 일반 공급입니다.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보통 첫날은 1순위, 둘째 날은 2순위를 많이 받아요. 근데 청약 접수를 받았잖아요. 예. 그럼 당첨자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당첨자는요, 금융결제원에서 난수표를 통한 추천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비리가 없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접수로부터 또 5일 내에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당첨자가 됐으면, 안 됐으면 그만이고, 됐으면 또 이제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2017년에 법이 개정돼서 과거에는 한 3일 뒤에 계약을 했어요. 예. 그런데 반드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1일 이후에 계약을 하라. 숙려기간, 생각할 시간을 좀 줘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11일 이후부터 예.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요. 대부분의 시행자는 3일밖에 안 합니다. 빨리 팔아치워야 되니까. 예. 그래서 계약하시면 그때부터 계약금, 중도금 보통 이제 6회, 뭐 4회부터 이렇게 많이 쪼개죠. 그다음에 잔금 이렇게 지급 일자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시면 입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네요, 그죠? 그런 과정이죠. 뭐 해보신 분들은 알고, 그렇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죠. 좀 걱정이 될 텐데.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분양하는 것 모델하우스에 가셔가지고 상세히 물어보시면 너무나 잘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 공급 업무 처리 흐름도가 예. 이제 청약 접수 단계가 있고 그 당첨자 발표한 이후에 그렇죠. 이제 계약 단계가 있죠. 계약 체결 단계. 그렇습니다. 많이들 왜 이제 당첨되고 나면 청약 통장은 보통 계약금을 납입하기 위해서 이제 깨잖아요, 그죠? 해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청약 통장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첨되고 나면 그 당첨된 통장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해약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시 또 들어라. 다시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대부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가입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입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일단 여러분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택 공급이라는 게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이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왜 가입해야 되는지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순위별 그 청약 자격 같은 걸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게 조금 뭐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 있는데요. 그 공민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해야 됩니다. 이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라는 게요,
조금 복잡한데 주택법이 나와 있는데 그냥 시군구면 그 시. 그렇습니다.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도? 특광도. 예. 그래서 보통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네, 이렇게. 충청북도, 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도 정도를 해당 건설 지역이라 해요. 어쨌든 그 지역에 거주하면 됩니다. 그 주택이 건설하는 지역에 거주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분양받는 지역에. 그렇죠. 네,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주소지를 전입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문제는 공민주택 같은 경우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고요.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지. 완전히 입주 시까지 예, 그렇죠. 입주하기 전까지는 예. 무주택 세대지역으로 구성해야 세대 된다.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공민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순위? 그렇죠. 그래서 1순위 같은 경우는요, 수도권은 가입기간 1년 청약저축, 납입 회차는 12회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외에 지방은요, 6개월. 6개월이죠. 6회 이상 납입 환자. 그렇습니다. 6회. 그런데 만약 투기과열 지구라든가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있어요. 그런 지역이라면 보통 2배로 연장돼요. 시군구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2년에 24회, 그 다음에 지방은 1년에 12회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있다면 1순위는 그렇습니다. 청약이 불가군요. 그렇습니다. 공유주택은 5년 전에 가입된 사실이 있다면 일단 1순위는 안 돼요. 그러면 2순위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1순위였고요. 2순위는 1순위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2순위, 그죠? 다음으로 그 민영주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민영주택은 조금 더 간결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역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해야 되고요. 성년자이면 됩니다. 민영주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인 1가구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있더라도 일단 이거는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미성년자도요, 세대주인 경우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그럴 때 이제 그 순위별 청약 자격을 좀 보면 1순위는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역시 청약저축은 1년이고요. 청약 예치금 기준을 만족하는 납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 보셨지만 면적에 따라서 500에서 1500까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금액을 만족하면 된다 그 이야기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요, 역시 이제 6개월이고요. 청약 예치금 기준으로 대략 가장 작은 지방 같은 경우 도시적 이외의 지역은요, 200에서 500까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치금 기준액 이상만 납부하면 1순위가 된다는 이야기죠. 2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순위 이외의 자겠죠, 물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요. 만약 투기과열 지구라든가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럴 경우에는 공유주택 같은 경우에도 세대주가 아니면 일단 청약이 안 돼요. 세대주야 된다.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이내에 당첨된 세대다, 역시 1순위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제외예요. 2순위가 되는 거죠. 네. 민영주택에서. 그렇습니다. 민영주택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한 자는 1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없고 2순위가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허점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요,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되니까 집이 이미 당첨됐다, 그러면 다시 받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민영주택은 아까 2세대 이상일 때만 1순위가 아니었죠? 네. 그러면 1세대이더라도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만약 어떤 지역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아파트가 있을 것 같다. 그럴 때 청약하려면 새로운 청약 통장을 이미 당첨됐더라도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기회가 오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을 신청해야 되고요. 다음에 집이 2개 이상 있지 않고 1개만 있다면 1순위까지 가능하고, 만약 집이 2개 이상 있다면
당연히 2순위가 되는 겁니다. 혹시 압니까? 1세대 1주택 가진 사람도 그렇죠. 민영주택,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게 좋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당첨이 돼서 당해 청약 통장을 해약하고 계약금으로 넣었다 하더라도 그 돈을 다시 이제 당첨받고 입주한 다음에 또는 중도금 넣는 기간 동안 여유가 되신다면 새로운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팁이군요. 네, 그래서 적어도 2만 원씩 회차를 1년, 2년 정도를 넣어 놓으시다 보면 나중에 피가 많이 붙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기회를 적어도 프리미엄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기회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제안드립니다. 좋은 재테크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주택을 분양받는 방법을 또 여러분들 학습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분양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재차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팁인 것 같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또 오늘 또 우리 주 교수님과 함께 돈 되는 내 집 마련 비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